303쪽. 중간에서 약간 위쪽. 여보소 농군들 일을 하자 하량이면 농주님을 찾아보소 그랬죠. 농주님이 영신당주님이 농주님이야. 소가 있어 농사 지어 소를 봐야 할 것이네. 소가 있어야 된다. 해인경에 우성제야 이 뜻이죠. 겨울에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를 이제 들판에서 일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 그게 우성제. 세상 사람들한테 소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소의 정신은 소위 그 망나니 개판 정치판 지도자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제야에 있는 들판에 있는 농민들 서민들한테 알리는 뜻이야. 우성제야. 근데 정치판 이놈들을 싹 들여갖고 다 그냥 모조리 그냥 싸가지고 저 태평양 바닷속에 쳐르고 싶은 생각을 한 지 오래됐는데 정말로 지금은 그래요. 아주 신권을 가지고 이놈들을 그냥 싹 쓸어다가 그냥 처치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개백판입니다. 영신당주의 말씀 뿐만 아니라 증산상제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증산상제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콩나물 뽑히듯 한다 그러셨는데 증산 영신당주님은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 싹 없애버렸어. 무섭잖아요. 영신당주님이 하느님으로 인간 오셨다는데 어찌 그렇게 무서워. 근데 그게 명분이 죽을 짓을 해서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는 무슨 소? 밭을 가는 저소. 음부 고함소리 전답 깔자 오라 하네. 남원의 방초장하니 우마양식 창고봉이 처처의 도적이라. 남원이 영신당주님이 최초의 갱정유도 일심교파를 시작한 동네가 남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초장이니까 들판에 그냥 아름다운 꽃이 핀 풀들의 그 어른이란 뜻 아니요? 봄 기운의 어른이란 뜻이에요. 봄 기운의 어른. 그래서 우마양식 소와 말의 양식. 근데 그 풍수지리로 말이죠. 산봉이 창고처럼 생긴 봉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봉이 처처에 있어. 그래서 아주 노적거리 같다 이 말이야. 노적거리는 옛날에 들판에서 요즘은 들판에서 바로 기계로 농사지어갖고 그냥 지푸라기는 그냥 바로 논에다 놔두면 그걸 또 걷어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바둑처럼 뺑뺑 둘러가지고 말이야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노적거리가 없어. 근데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농사 지으면 반드시 이거를 집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노적거리 이렇게 쌓았어요. 당장 그 농사 진 걸 다 갖다가 어떻게 수확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하니까. 벼든 보리든 우선 짊어다가 마당에다 갖다 쌓아놔야 돼. 그래야 비가 와도 젖지가 않아. 그래서 그 싹 쌓아놓은 걸 노적거리라는 거예요. 노적거리. 노상에다가 쌓았다 해서 노적이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꼭대기에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비가 와도 젖지가 않지.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벼 베면 보리 가려야 되고 보리 베면 모 심어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논을 갖다가 논 두 벌을 쓰는 거야. 겨울에는 보리 갈아갖고 가을에 보리 갈아서 여름에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면 바로 논 갈아갖고 벼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다가 놓고 싶어도 놔둘 수가 없어요.
바로 보리 심고 바로 벼 심어야 되니까 그래도 굶어다가 놔야 돼. 그러니까 익지도 않은 벼. 근데 이게 벼는 그래도 논둑에다 쫙 그냥 깔아가지고 어느 정도 말려면 짊어져 왔지. 근데 그 보리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보리 그 대가 아직 아주 완전히 마르지도 않은 보리 때 그걸 짊어지고 집에까지 올라오면 죽을 지경이지. 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그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 보리찜 짓고 집에까지 올라면 여름이거든. 그게 보리는 여름에 수확하잖아요. 우리 집까지 올라면 여러분들 가봤지만 지금 오기에도 녹록길 낸다고 좀 펑펑해졌어. 옛날에는 사람밖에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오르막길 오르려면 아주 힘들었어요. 뜨겁기는 하죠. 보리 터럭에 모가지로 떨어져 갖고 목이 껄끄러긴 하죠. 무겁기도 하죠. 그냥 아주 내가 보리찜 치고 다니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죽어도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젓가리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보서 금의 옥식 더 의식도 목피 초실나서 비단 옷에 아주 옷같이 좋은 밥 또 입고 먹고 하는 의식도 옛날에는 목피 초실나서 옛날에는 나무 껍질 특히 소나무 껍질 소금 백해서 먹고 풀의 열매까지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목피 초실이에요. 초자 열매 실자 목피 초실 나서 먹네 그랬다. 옛날 그만큼 힘들었다고. 태고 천지의 말은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금천지 이전날의 천지 무법강산 갱정하니 아주 법도가 없는 강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쳐서 정하니 부천세계죠. 무주천지 유주래라. 지금은 그래서 무주천지요. 지금은 무주천지라. 천지에 주인이 없어 지금은. 없을 무자 있을 주인 주자. 주인이 없어. 어디에 있을 천지에 지금. 무주천지. 그런데 앞으로는 무주천지의 유주래야. 이제 앞으로는 곧 주인이 생겨. 유주래. 주인이 이제 온단 말이야. 주인이 있어 온다. 유주래. 그래서 성현이 나시려고 천하인심 귀일할 때 천하의 인심이 하나로 돌아올 때 근데 그 하나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극치까지 가는 거거든. 그게 오늘의 일진이 계묘일이거든요. 계묘일. 을사년 오늘이 계미. 월은 아직도 6월 있잖아. 계미가 아니고 계묘. 계묘일. 그래도 이 계묘를 갖다 옛날에 여러 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현토. 이거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현토를 얘기했어요. 영신당주님이 이 현토 얘기했는데 야 오늘 날짜가 지금 한국에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 얘기요. 윤 씨가 그게 소축자인데 꼬리가 있어. 꼬리가 있어. 근데 꼬리가 떨어지면 축의 기운이라 축의 기운은 이제 미하고 같이 뾰족한 수가 되는 거죠. 뾰족한 수. 대통령 선거하려면 또 땡돈 들어갔잖아요. 백성들이 또 두 갈래로.
죽일 놈들이야. 자부식한. 그러니까 싹 잡아다 없애는 거지. 그래서 귀일하는 기운이 곧 온다고. 하나로 돌아온다 말이야. 하나로. 귀일의 기운이 하나로 돌아오는 요 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의 기운으로 이분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도 한 나라인데 지금 남과 북으로 나와. 그러니까 정치도 동이다 서다. 또 진보다 아니면 보수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지금. 근데 실제는 공산당 기운하고 그 민주의 기운하고 지금 아주 극단으로 지금 휘닫고 있어. 극단까지 가야 돼 이게. 나눠진 그 이분법이 극단까지 가야 극직반대죠. 극직까지 가야 반전돼서 하나로 돌아오는 거죠. 뾰족한 수 하나로 그냥 일법으로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극까지 간 거예요. 극치까지 온 거지. 백성들도 그렇고 정치판에 휘둘려가지고. 근데 우성재야 네 말인가? 아까 내 우성재 얘기했는데 또 나오죠? 우성재야 네 말인가? 우명불문 알거들랑 소름소리 듣지 아니하거든. 들리지 않거든 말이지. 들리지 않는 것을 알거들랑 농사 소의 울음을 알소. 그러니까 우명불문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시운에 의해서 지금 그 때가 됐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농사의 소름소리라도 알아보라 이 말이지. 현실적으로 농부부실 아니하자. 농부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뭘 농사철을, 농사 일을, 일거리를. 또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뭘 써야 돼? 토를 써야지. 그래서 아니하자. 선우 울어 때 이르네. 하늘의 소가 울어서 때가 이른다. 하늘의 소라는 것은 실제 소가 아니고 표죽한 수에 하나님의 미래 개벽 소식. 이게 바로 이제 천우죠. 천우 울어댈 때 이르네. 그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우연하신 그 말씀이 천공 중에 나간 말은 우연히 들리는 이 소리가 영적인 차원이죠.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우연하게 하늘에서 내린 그 말씀인데 그 하늘 공간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간 말은 천공은 하늘에서 빈 자리에서 나는 이 말을 네가 어느 네가 말이야 짐작해서 이 말 문득 알아낼고. 영적인 차원으로 도를 통한 사람이나 알아듣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이 그걸 네가 짐작해서 이 말을 문득 알아냈고. 문득 알아낸다 말이야. 엄살이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자리 잡은 거예요. 엄살이 문득엄자예요. 문득엄자. 문득. 근데 이거는 절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도로돈수다 그러잖아요. 도로돈수. 한순간에 탁 깨닫는다 해서 도로돈수. 근데 대성아 하늘에서 그냥 부르는 거죠. 대성아 1인 성정 네 들었냐? 한 사람으로서 성정이 많아요. 성정. 그렇죠. 장정의 소리로서 그 말이 성공하는 걸 네 들었느냐? 1인은 대자죠. 대자. 그러니까 1인 성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자 성자를 낸 거죠. 1인 일자에다가 사람자 대자 성자. 사실은 이게 무자에다가 성자를 무자에다가 정을 하고서 무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정이라고 그럴까? 무정. 1일 무정 네 들었느냐 해야 대성이 딱 되는 건데. 구정갱토 파랑 일려 부마당로 소식이다. 구정댕투가 뭐예요? 헌천의 난법과의 댕투란 뜻이요. 헌천. 그래서
가짜로 내려온 그 비결, 계룡산, 정시황, 이게 가짜, 그 기운으로서 이제 포장해가지고 팔왕녀가 나오는데, 팔왕녀라는 것은, 하늘의 천상세계에서 선녀 중에서, 이제 팔선녀가 있긴 한데, 팔왕녀라는 것은 실제는, 이 합한 글자 이렇게 합하면 강이 되는 거지. 강씨란 뜻이요, 강씨. 강씨를 팔왕녀로 한 거지. 네? 예.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쓴 거예요. 팔자. 가운데 이렇게 왕자, 팔왕. 그 다음에 이렇게 어쩌 쓰면 강씨 아니에요. 팔왕녀는 강씨라고, 강씨. 강씨. 강씨 구마당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구마당로 소식. 구마당로 소식이 뭐겠어요? 구마당로 소식이란 비결에 나온 얘기예요. 비결에.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오는 그 상태를 구마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마당로에 어디야? 그 다음에 또 넘어갔나? 넘어갔죠? 구마당로. 아니네. 구마당로에서 이제 소식이다 말이야. 다음 주에 넘어가겠죠? 구마당로 소식이다. 그런데 우마 변화 용이 되니, 우마 변화라는 얘기는 선천에 좌우의 오가 우잖아, 소. 그래서 좌우의 축이, 그 말의 그 축이 말이죠. 변화돼가지고, 소로 바뀌는 거죠. 우마당, 우마병. 그래서 말은 선천시대예요. 이 말은. 이게 바로 좌우축의 오를 뜻하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오가 변화되니까 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소가 되는 거죠. 그 선천의 좌우축 시대가 후천의 축미축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정신 세계에서 주인이 되는 바로 천자가 용이란 말이야. 그 용이 되니 용이 변화 사람이냐? 그 용이 바로 변화했는데 그게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사람이 참으로 용 변화만 되었으면 인변의진 그 사람이라. 그래서 호랑이의 기운으로서 변해가지고 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이 됐어. 그러니까 12지도 말하면 12지로 말하면 이는 경인생 당신이죠 경인생. 근데 진은 실제는 이제 용을 뜻하는 거지. 용. 그래서 용이 이거 사실은 호랑이 기운이 용이 된단 말이야. 용이 돼. 그래서 인변의진이야. 근데 그 사람이라 이 말. 그 사람이라 용호대인 충효균자. 용과 호랑이의 기운을 가진 대인. 근데 그 대인은 충효의 군자다. 천하사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고 효자 충신 열여인지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합니다. 만고의 효자 충신 열여인지사. 근데 여기서 이제 용호라는 것이 사실은 음양으로서 제일 높은 상징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조부님한테 누가 집을 지어가지고 상량문 써달라 했거든. 상량문. 쌍량문을 써달라고 우리 조부님한테 딱 부탁하니까 조부님이 나한테 불러가지고 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불러가지고 절하고 목하고 붓하고 들고서 따라오너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고 따라갔죠. 그렇지만 목을 가르라 해서 목을 갈았어. 붓에다 목을 묻혀라 그러시더라고. 묻혀서 드리려고 이제 할아버지가 쓰시더라고. 묻혀갖고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쓰는 대로 써.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쓰라는 대로 써. 그래가지고 상량문이 이렇게 있으면 상량문 그 대들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가서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가서 이쪽에 서가지고
여기다가 용이라고 딱 쓰라고 있어. 그 용이라고 딱 쓰면 이쪽 거꾸로 쓴 거지. 이쪽에서 또, 요거 써. 호,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용호를, 짝으로 했어요, 용호. 그러니까 용은 수를 뜻하고, 그래서 음이고, 음이죠, 수니까. 호는 육지를 뜻하잖아요, 육지. 그 육지는 양이고, 음양으로 해서 제일 성스러운 이 두 짐승, 하나는 그 영적인 차원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는 현실적인 차원. 그 용호를 그렇게 가장 중시하는 샤머니즘 차원에서 이제 숭배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도 머릿속에 박힌 건지, 한 번 쓰면 머릿속에 딱 박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할아버지도 쭉 서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못 써달라고 했는데, 손자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조그만 꼬맹이가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늙은 광소리 낫지? 그 노인양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쓰는 게 낫다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신문지 한 20장 썼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실력 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한자 가르치지도 않고 용어를 쓰라고 하시더라니까. 난 실제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부님 가르쳐 주셔도 따라 읽지도 않고. 근데 기본 글자는 알겠다 생각하셨나 봐. 가르쳐 주시도 않고서 와서 무조건 저렇게 용어를 쓰라고 하시더라니까. 근데 내가 다행히 그런 글자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세월이라는 세자 써가지고 이제 연월식 그 상량문 쓰라고 해서 어려운 글자가 아니니까 썼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상량문을 썼고, 그 기운 때문에 한동안 그 강화도 가가지고 한옥집 짓는 사람이 우리 그 이웃집 친구의 집안에 아저씨발 되는 사람인데,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발 되는 그 친구가, 내 친구가 강화도에다가 집 한 채를 지어가지고 자기 집 하나 지었는데, 나보고 불러가지고 저 상량문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화도까지 가서 그 상량문을 써줬는데, 이거 집 짓는 그 아저씨발 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선, 원래는 자기 딸인가 썼어요. 자기 딸이 그 서도학원인가 좀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서도학원 다녔어도 시원찮겠어? 그 내가 쓴 거 보니까 멋있다고 생각됐나 봐. 그다음부터는 나를 불러가지고, 집 칠 때마다 불러가지고, 상량문을 쓰는데 한 10번 다녔어요. 강화도를 몇 년 동안. 강화도가 두악산이 있는 곳입니다. 두악산, 머리두자, 산이라는 악자, 웹뿌리 악자. 그래서 두악산 전기 때문에 불려다니면서, 가면 치아가 30만 원, 안 그러면 50만 원, 좀 더 주는 사람은 70만 원 줘. 그 상량 한번 써주면. 이제 전기가 나쁘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찾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않지. 그 친구 때문에 다닌 거죠. 그 친구 때문에 얼굴 보고서. 그러니까 옆에 가장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군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세황화지 변화로다. 그 세월에 말이죠. 황제가 되어가지고 변화된다. 지금은 왕이 없어요. 아까 저 처음에 나왔죠? 무주천지라고. 근데 그 무주천지 시대가 아까 이제 유제대 주인이 오는데, 주인이 오는 그 주인은 뭐요? 그 때가 되면 그 햇새자, 그 해가 때의 해가 되면 황제로서 변화돼가지고 그게 용의 기운으로 내려온 거지. 용의 천자로서. 그래서 인물 좋고 집을 좋아 세력있는 저 사람이 천지 부모 두었구나. 어제 글을 주워 썼는데, 나는 그냥 생각해갖고 뭘 쓰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운이 탁탁 들어와서 쓰는 거지. 근데 이거 쉽게 조상 기운이 탁 들어가지고 말이야. 기운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썼는데, 우리 신라 시조왕 어머니가 파소야, 파소. 늙은이 파자. 그래도 옛날부터 늙은이들은
나이 70, 80 먹었어도 아들이 70, 60 돼서도 말이야. 60 먹어도 아들이 어린애 같이 봐. 그 어린애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마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파심이라고 그래. 노파심.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노파심이란 얘기. 늙었는데 할머니 파자야, 할머니 파자. 할머니의 아들한테 생각하는 노파심. 그래서 나이 먹은 양반이 바로 이제 옛날에는 전부 그냥 그 몸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전부 몸으로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것도 숙달돼야 되고 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해서 그 숙달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면서 알아지는 거, 축적되는 걸 영어로 요즘은 뭐라고 그래? 노하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 노하우 있어니까 옛날에는 노인한테 다 배웠는데 요즘은 농사일도 전부 다 기계가 하니 노하우가 어디 있어? 노하우가 없어요. 농사가 누가 해? 전부 다 기계가 하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뭐요? 옛날 사람이라 이 컴맹이고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게 기계도 뭘 조작할 줄 모르지. 하다못해 전화, 문자도 제대로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3살, 4살 먹은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요즘은.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도 요즘은 내가 그 얘기 쓴 지도 오래됐어요. 세상이 아주 급박한 때에 왜 개벽때가 되거든. 개벽 이후가 되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요. 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명적인 차원으로 보면 아주 그냥 수 없는 그 대수. 요즘 공무원 시험 보려면 200대 1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약해졌다. 그 200대 1 아니요. 2만 대 1도 넘었지. 신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3살만 되면 컴퓨터, 게임 할 줄 알아요? 다 조작한다고? 나보다 더 잘하래.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오면 3살, 이제 4살, 5살, 올해 이제 5살 되는데, 할아버지 이것 좀 틀어달라고 하면, 잘 못 오거든. 그럼 지가 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없어, 지금은. 그 주인이 없는 세상이야. 근데 때가 되면 미래 세상은 컴퓨터 조작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서 뇌파로 다 하지. 조작 그거 필요 없어요. 조작. 다 소용없다고. 요즘 AI가 생겨서 이제 AI가 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인간이 완전히 인간 능력으로 AI보다 더 완벽한 그제 나한테 그건 그 경감이 있었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한테 3개월만 시간 주면 이 세상을 싹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의 능력 갖고 3개월 하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앞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신의 능력, 신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평정한다고 그랬다. 하루 종일 이 천하를 다 평정한다. 이 천하를. 우리 나라만 아니고 이 천하를 다 평정한다. 이래야 평정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영험한 것까지 얘기했어요. 영험. 내가 중국 가가지고 영험으로서 그냥 신권으로 그냥 바꿔놓은 것까지 얘기했는데, 부천도수 가면 완전히 전부 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그래서 인물 좋고 체별 좋아 세대개념 저 사람이 천지부모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아까 우리 조상 얘기에다 딴 길로 갔는데 파소의 아버지가 동용왕이라니까. 동용왕. 근데 당시에 조선이지 지금이 이시조선을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조선이요. 조선시대 3만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운수가 다 되니까, 구군이 다 되니까, 기운이 자꾸 이제 그 빠져갖고 그냥 개체화됐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 제구들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한 판에 중국이 한무제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충로족, 몽고족이지? 몽고족하고 싸우다가 결국 몽고하고서 계속 싸우다가 몽고를 이제 정벌 했어. 정벌하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전쟁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야, 이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조선을 이제 쳐야겠다 해갖고 조선을 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사만시대로 했잖아. 근데 사만시대에서 진화는 그 만주 지역이 진화이고, 우리나라는 마한이고, 우리 한반도는 마한 땅이에요. 실제는 역사가 잘못돼서 한쪽 그냥 백제가 전부 다 엉터리 그거. 근데 이게 번안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는 번안이에요. 번안은 중국의 지금 동해안 지역, 이게 바로 옛날에 번안이었다고. 그러니까 번안을 왔다가 칙 쳐가지고 이제 진안까지 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족속이 그냥 나라 만들어갖고 말이야. 그걸 열국시대라고 그래. 열국시대인데, 근데 한무제를 공격을 말하고 쳐낸 것이 누구냐면 동명왕이야.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민하고 한 얘기 썼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